카더라가 난무하는 세상,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취업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취업 비사.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취준생분들이 되고 싶고 그리고 알고 싶어하는 직업이 있죠. 바로 변리사입니다. 자, 오늘 변리사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줄 두 분 모셨습니다. 심무연 변리사님 그리고 이영훈 변리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이제 먼저 변리사에 대해서 카더라부터 알아볼 텐데요. 오늘의 카더라입니다. 취업비사가 뽑은 카더라. 변리사는 고스펙자가 유리하다? 이 카더라 사실입니까? 네, 실제로 고스펙자가 많습니다. 그게 답니까? 더 없습니까? 네, 사실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 네, 고스펙자가 많다, 사실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얘기인즉슨 우리 변리사님도 고스펙자다. 네. 웃음으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이영훈 변리사님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위권 대학교 출신들 변리사가 이제 많긴 마련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제 동기 중에는 약사 출신의 변리사도 있고 심지어 교사 출신의 변리사도 있습니다. 아니 약사 되기도 힘들고 교사 되기도 힘든데 거기 변리사까지 됐다고요? 야, 그러면 오늘의 카더라 고스펙자가 많다 이거는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은 안 하셨지만 그래도 무언의 대답을 하셨는데요. 그럼 이제 여기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변리사가 되게 유리한 전공이 따로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공대 출신 혹은 이과대 출신의 전공이 유리한 편인데요. 일단은 변리사들 시험에 있어서도 그 분들이 훨씬 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1차에서 자연과학개론이라든가 2차에서는 또 선택 과목에서 이과 그 과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고, 변리사가 돼서도 이과나 공대 출신이 가지는 그 전공 과목과 관련된 발명들이 많습니다. 전기전자라든가 기계라든가 화학 바이오와 같은 그런 발명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에 있어서도 취업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공계 쪽이 좀 더 유리하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 예, 덧붙여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실제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시험 과목에서도 이제 자연과학 개론, 뭐 공학 과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공계 출신 변리사가 많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합격자 비율을 봤을 때도 인문계열 이제 그 출신의 수험생들보다는 이제 이공계 출신 수험생들이 10대 1 정도로 많은 것 같습니다. 초반인데도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변리사가 어떤 직업이길래 이렇게 고스펙자들이 몰리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알아보시죠. 고소득 고스펙 변리사에 대하여.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변리사분들의 하루를 담은 따끈따끈한 VCR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VCR 함께 보시죠. 여기가 이제 변리사 사무실이죠? 네. 직원분들이 꽤나 많으시네요. 보통 평균의 어떤 변리사 사무실의 풍경과 어떤 직원분들인가요? 네, 일반적인 변리사 사무소의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엄청나네요. 역시나 또 통화를 하고 계시고. 주로 업무는 그러면 통화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네, 일단 통화하는 일도 있고요. 서류 작업하는 일도 있고, 그것을 어쨌거나 저희는 그 특허청과 고객을 이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객으로부터 이제 연락을 받아서 그 일들을 서류로 작성해서 특허청에 내고, 다시 특허청으로부터 일을 이제 서류를 받아서 다시 고객한테 전달을 하는 그런 일들이 가장 많습니다. 대면하면서도 네. 하고. 네. 국내 비용이랑 해외 비용이랑 둘 다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혼행 조사를 진행하시는 거고요. 우리 이영훈 변리사님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단독 사무실을 또 이렇게 쓰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냥 이제 제가 지금 파트너 변리사가 있다 보니까 네. 예. 그렇죠. 결국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그거를 수행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적인 구조가 있고. 지금 업무는 제가 이제 그 어떤 특허 출원을 위해서 명세서를 작성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고객분에게 이제 전달을 드렸고 고객분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약간만 고쳐달라.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소통하는 작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업무가 이제 특허가 이제 기반이다 보니까 특허 출원을 위한 명세서 작업이 이제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명세서 작업을 이제 하루에 거의 50% 이상을 이제 그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특허 업무 경우에는 이제 특허청에 이제 저희가 어떤 서류들을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업무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모든 게 다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며칠까지고 또 아니면 기간 연장을 해서 이제 최대 맥시멈은 이제 며칠까지는 무조건 제출해야 되는 그런 서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놓치면 정말 큰 사고거든요. 그 발명이 하나가 이제 저희 실수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데드라인은 저희가 항상 꼭 지키고 있습니다. 보통 사무실에 변리사분들은 몇 분 정도 그럼 계십니까? 저희 사무소에는 변리사가 4명이 있습니다. 네. 있고 또 일반 업무를 보고 행정 업무를 보시는 직원분들 함께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변리사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회계사인지 아니면 뭐 세무사 쪽인지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그 병아리 감별사라고 이제 병아리가 수컷인지 암컷인지 그런 걸 감별하는 직업이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제가 이때까지 한 3분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변리사가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반응이 이제 주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2번째 만났을 땐 또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고는 그게 돈 많이 버는 직업이네.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뭐 있긴 합니다. 네. 요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건들은 다 이제 우건을 그때 이제 출원했는데 하나는 특허, 하나는 시용신화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등록하는 청구가 지금 무슨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회의입니까, 좀? 네, 아마 사건 처리에 관한 회의일 겁니다. 사건 중에 좀 어려운 사건들은 같이 논의를 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사건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네, 사실 이제 특허 출원이라든가 이제 뭐 상표 출원이라든가 그런 거 하나하나를 저희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론 이제 심판이나 소송건도 있지만 그런 것들도 다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하나의 케이스들을 다 통틀어서 사건이라고 하는 편입니다. 어디 뭐 신문 광고라던가 어디 TV 광고 같은 거 보면 뭐 상표 출원, 네. 특허 출원, 네. 몇 호 이런 게 다 그러면 변리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처음에 제가 변리사 준비를 할 때는 이제 뭐 전문직이다, 뭐 돈을 많이 번다, 그다음에 뭐 좀 편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으로 사실 뭐 처음엔 그런 선입견은 뭐 선입견 아닌 선입견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요. 변리사가 이제 막상 되고 나니 저희 업무가 정말 되게 다양해요. 다양하고 시시각각으로 이제 뭔가 변하다 보니까 저희 변리사 대부분들은 이제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전에는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이제 매일 공부를 해야 되고 새로운 발명에 대해서 또다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해외 특허법이라던가 중국 특허법, 미국 특허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개정된 법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공부해야 된다는 측면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찍 싶어서 사실 나오는데 그리고 지금 저 먹을 때도 사실 시간 했을 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무현 변리사님 아니십니까? 예, 맞습니다. 네. 저기 특허청. 고객분들은 지금 현재는 중소기업 그 분들이 제일 많아요. 중소기업 대표님들이랑 이야기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근데 이제 일부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개인들도 자주 문의를 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해외 출원을 많이 하고 또 해외에서 출원되는 국내 사건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 사무소, 해외 특허 사무소들도 저희의 고객입니다. 그들도 한국으로 특허 출원, 상표 출원을 많이 하거든요. 이 복장이나 이런 거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자유로운 것 같아요. 보면 뭐 넥타이를 뭐 꼭 해야 된다, 뭐 정장을 꼭 입어야 된다 이런 거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자유롭나요? 네, 그런 부분은 있고요. 그래도 고객들이 자주 오시니까 깔끔하게는 입는 편인데 넥타이는 뭐 법원에 갈 때는 해야죠. 그 아닌 거는 잘 안 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고 왔네요. 법원 다녀오셨나요? 네, 아니에요. 오늘은 방송 때문에. 네, 그 업무 근무 시간은 뭐 9시에 그냥 출근해서 네. 6시에 퇴근을 기본으로. 네, 9시부터 6시까지가 이제 기본입니다. 주 5일 근무로. 네, 주 5일 아, 근무. 네네네. 지금 국내 상표를 출원을 하신 상태이고요. 요거가 지금 병합된 상표이기 때문에 이제 영문만으로 재출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내 상표로 영문 상표 하나 출원하니까 그다음에 마드리드에 출원하는 영문을 기초로 한 마드리드 출원. 지금 뭐 통화를 하고 계시는데 국내 상표는 출연을 뭐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국외, 네. 해외에도 상표를 좀 출연을. 네, 맞습니다. 이제 국가마다 상표권이 별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 국내 상표를 획득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해외로 또 수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 수출하는 국가마다 또 상표 등록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또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 그 나라의 특허청과도 그럼 계속해서. 네, 사실은 해외에서의 예를 들면 미국을 예를 들면 네. 미국의 특허청과는 미국 변리사가 소통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 미국 변리사와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해외 특허청, 이제 해외 변리사, 그리고 저희, 그리고 고객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오, 예. 사실은 저는 변리사가 되면 고층 빌딩에서 멋진 뷰를 보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처음에 그 회사에 그 변리사 시험 붙고 합격을 딱 해서 회사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런 파티션 안에 딱 이렇게 가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예상과 달랐고, 그리고 이제 아직도 사실은 그런 고층에서 그런 멋진 뷰에서 아직 일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훨씬 나중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이 도면 검색 부분은 합니다. 그래서 도면 검색이 어떻게 되면 조금 더 선을 조정하실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뭐 변리사님들끼리 이제 회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기는 이제 그 외부에서 저희가 그 특허 검색 프로그램을, 유료 프로그램을 좀 이제 비싼 걸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업체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러 온 겁니다. 이 특허 업무를 좀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그 프로그램 업체에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네. 모든 나라의 이제 특허들이 DB에다 저장되어 있는데 그 특허들을 빨리 검색해서 우리가 원하는 특허들을 찾고 정렬하고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존재합니다. 뭐 중복되지 않은지, 뭐 먼저 출원이 됐는지 맞습니다. 아닌지 그런 것들 데이터베이스가. 네. 계속 공부를 할 수밖에 없네요. 저런 어떤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사용하실 때 시스템 연산자나 ABC와 비교의 가장 큰 차이는 순서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서류를 또 알아보고 있고 문서를 계속해서. 네. 컴퓨터로 이렇게 자료 같은 것도 보기도 하지만 저렇게 직접 그냥 문서들을 다 일일이. 네, 출력도 많아요. 변리사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지식재산권법들에 관한 이제 대리인이거든요. 변호사가 전체 법에 대한 대리인이라고 하면 변리사들은 이제 산업재산권법에 대해 특별한 지식을 갖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허청에 대해서, 특허심판원에 대해서, 특허법원에 대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대법원까지도 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굉장히
그 집중된, 그러니까 특화된 대리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변호사가 의사라고 한다면 변리사는 치과 의사 같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보니까 그 마지막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이제 변리사의 정확한 변리사는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정의. 예. 어떤 직업입니까? 변리사는 일단 주로 이제 지식재산권 출원 업무 대리를 주로 하고 있고요. 네네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특허권이나 상표권, 디자인권 등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특허청에 이제 출원하고 그리고 등록까지의 과정을 저희가 전반적인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 또 간혹 이제 특허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특허 법원에서는 저희가 소송 대리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특허 심판원에서는 심판 대리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모 프로그램에서 그 양념치킨의 창시자께서 나오셨는데 네네. 자기가 이제 특허를 안 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자신이 발을 땅에 디디고 다닌다, 흙을 묻히고 다닌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네네. 주변이 되게 안타까워했거든요. 네네. 정말 만약에 그분이 특허를 내셨다고 하면 아마 대기업 회장님까지도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근데 특허를 안 내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 밑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다 독립해서 자신들만의 그 양념치킨들을 다 만들어 버렸거든요. 저희는 이런 뭔가 굉장한 기술을 만든 그런 분들을 도와서 특허를 만들어 드리거나 아니면 분쟁을 해결해 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덥죽 사건에서 네네. 포항의 덥죽집이 유명해졌는데 네네. 그분이 유명해지자 이제 다른 업체에서 덥죽이라는 말을 상표로 출원을 하는 바람에 네. 그 덥죽이라는 말을 못 쓰게 될 위기에 처했었거든요. 네네. 저희는 이런 경우에 뭐 상표를 대신해서 내드리거나 이런 어려움을 해소해드리는 그런 대리인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이제 코미디언 쪽에서도 좀 예전에 한 번 있었거든요. 왜 유행어는 어떤 이 저작권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있었어요. 이게 뭔가 음이 붙으면은 이게 이제 저작권이 이제 되는데 말로는 소는 누가 키울 거야? 손 이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누구나 써도 되는. 예.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안 됩니까? 특허는? 이런 유행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소리 상표로 보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소리 음을, 유명한 음들은 소리로 상표를 내서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는 뭐. 미레파솔라 이렇게 좀 만들어서 해야 되겠네요. 네. 이제 뭐 변리사가 되려면 아무래도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자격증을 좀 취득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과연 이 어려운 시험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변리사 시험은 1차와 2차 시험으로 구분되거든요. 네네. 1차 시험의 경우에는 이제 2월 말이나 3월 초에 이제 보통 진행이 되고 네. 2차 시험의 경우에는 이제 7월 말이나 이제 8월 초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차 시험은 객관식이고 2차 시험은 주관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차 시험 과목 중에는 이제 특허법이나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그리고 민법과 자연과학 개론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특히 자연과학 개론의 경우에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모두가 이제 들어갑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2차 시험의 경우에는 특허법과 상표법, 그리고 이제 민사소송법.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 과목이 들어가는데 선택 과목은 보통 19개 중에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이제 한 과목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지금 뭐 법 공부해야지, 뭐 물리, 뭐 화학 공부해야지, 거의 뭐 문과, 이과 공부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보면. 예. 네. 정말 이게 방대한 양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좀 이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좀 어려워하는 과목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과목을 특히나 좀 어려워합니까? 네, 우선 2차 시험에서 민사소송법을 좀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과생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민사소송법이 옛날 사시와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과생들한테는 조금 그 부분이 어려운 시험인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1차 시험에서는 자연과학 개론이 사실 어려웠습니다. 자연과학 개론이 이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총 4과목이 있는데 그 각각이 다 대학교 수준으로 이제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리나 칼칼칼 이거부터 다시 그럼 시작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소 기호부터? 아, 이거 뭐 지금
어마어마한데 아무래도 두 분은 변리사를 공부하는 우리 취준생분들한테는 합격한 선배잖아요. 선배 입장에서 합격할 수 있는 좀 팁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사실 이제 4년을 공부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3번을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 번 떨어질 때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붙었을 때는 붙으면 뭐 하지? 붙으면 뭐 해야지 이런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게 좀 합격의 비결이었던 것 같고 지금 사회생활을 또 해보니까 네. 그런 자세가 좀 뭔가 좀 잘하는 비결인 것 같아요. 잘 됐을 때를 상상을 하고 그것을 위해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를 준비하면서 가는 그런 좀 긍정적인 마음이 좀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게 한 1년 정도는 좀 체력이 뭐 좀 떨어져도 어떻게든 악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 2년 정도 이상이 되면 몸이 못 버텨주니까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 시험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몸이 조금 아파서 고생을 했는데 지금 이제 만약에 공부를 시작하는 분이라고 하면 꼭 운동을 같이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진짜 항상 시험 볼 때 저도 개그맨 시험을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한 뭐 8번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처음에는 한두 번 떨어졌을 때는 뭐 경험이다 했는데 이게 점점 쌓이면 불안과 걱정이 계속 생겨요.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근데 그게 결국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되면 뭐 할까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진짜 중요한 것 같고 그에 이제 또 더불어서 체력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저의 경우에는 이제 시험 전날에 회독수를 늘리는 걸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시험 치기 이제 한 3주 전부터 2주 정도를 이제 두고 1회독을 하고 그리고 한 주 정도를 두고 1회독하고 그리고 시험 바로 전날 이제 1회독을 하고 총 3회독을 이제 하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면 좀 더 기억이 나기도 좋고 그리고 자신감도 좀 더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1차, 2차 시험을 이제 봤었던 것 같고 두 번째 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이제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걸 이제 추천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수험생활 때 이제 느꼈던 게 혼자서 공부를 하니까 공부의 방향을 제가 제대로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부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라도 이제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라도 스터디가 이제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변리사 시험 합격 후에는 그럼 어떻게 바로 취업이 되는 겁니까? 네, 시험 합격과 동시에 거의 바로 취업이 되실 겁니다. 변리사가 1년에 200명만 배출이 되거든요. 제한돼 있고. 네, 그래서 변리사에 대한 수요는 항상 많은 편이고 취업을 한다고 합격을 한다고 하면 사실 어느 직장이든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변리사 일을 하시면서 물론 이렇게 힘들지만 보람된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떨 때 좀 보람을 느끼십니까? 저의 경우는 이제 특허 등록증이 나올 때마다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특허 등록이란 게 이제 출원부터 이제 등록까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때 이제 고객과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또 특허청의 심사관님들과도 이제 소통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뭐 많은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도 있고 아니면 뭔가 이제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서 어떻게 등록이 됐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떤 제가 이제 맡았던 발명에 대해서 이제 출원을 하고 등록이 됐는데 그 발명이 되게 유명해졌을 때 제가 실제로 이제 어떤 모바일 게임을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출원을 하고 등록을 시켰는데 그 모바일 게임이 이제 유명해졌고 저 역시 거기에 다운받아서 게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람이 느껴지지 않나 뿌듯하게 싶은데. 쓰기에 내가 특허 받아준 거야 하면서. 네. 그럼 또 대표님이 뭐 아이템 같은 거 좀 안 싸줍니까? 싸주신 줄 아는데 안 싸주시더라고요. 그런 거 출원서 같은 거 이렇게 보다가 발명품들 보다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 이거 대박이다 이거 그런 경우도 있나요? 아, 네, 있습니다. 가끔씩 가다가 정말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 대박 게임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일 때도 있는데 뭐 그렇게 보이더라도 저희는 이제 비밀 공개 그렇죠. 그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문제지 알겠습니다. 이 게임이 곧 나오면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영훈 변리사님 보통 그런 소프트웨어나 게임 쪽에 좀 제가 이제 학과가 이제 컴퓨터 공학이다 보니까 컴퓨터 통신 공학이다 보니까 그쪽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 기사나 항상 나오잖아요.
고액 연봉 하면은 변리사가 항상 뭐 탑 5 안에 든 것 같은데 뭐 어떻습니까? 뭐 이건 사실이겠죠. 뭐 기사가 나왔으니까. 이제 보통 수습을 마친 변리사의 네, 경우에는 네, 네. 이제 대략 5천만 원 정도나 약간 그보다 높게 그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500에서 1000 정도 이제 매년 상승을 하고 한 5년 차까지는 이제 그 정도 그렇게 받고 있고요. 그 뒤부터는 정말 이제 본인 하기 나름입니다. 본인 하기에 따라서 이제 진짜 천차만별로 변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변리사 연봉이 이제 5억이라는 이제 잘못된 소문이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법인 수입이 이제 개인 수입으로 잘못 알려진 경우입니다. 이 자료가 잘못 전달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이번에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네. 전체 변리사 평균 연봉은 이제 그 대기업 과장 수준이거나 그보다 약간 높은 정도,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 기사가 나가고 뭐 변리사의 연봉이 한 5억이다 이렇게 기사 나가고 그러면 연락이 많이 오겠어요. 저희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그러면 이게 그런 오해를 방송에서 이제 풀게 됐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5억 아니에요. 네. 자, 앞으로 변리사라는 직업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공급이 상당히 있는 시장이라서 점점 더 이제 좀 치열해지는 직군으로 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공부를 게을리하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에 딱 붙었다고 끝이 아니라요. 아, 그때부터 시작이구나 해서 이제 미래를 보고 계속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면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변리사가 되게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그 뭐 연봉 얘기도 하셨지만 편차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결국 자기 성장을 하느냐 아니면 안 하느냐가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변리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알아봤습니다. 혹시 변리사를 준비하는 우리 취준생분들이 계시다면 좋은 소식이,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성공 취업으로 연결해주는 취업비사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